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한국은 친노조 정책 그리고 프랑스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각각 다른 성장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정책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에 대해서까지 복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이제 저물가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 지표와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에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괴리가 왜 발생하는지, 앞으로 이런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통계청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돈 되는 플랫폼을 이제 개척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포털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 포털 업체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친노조 정책,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친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각각 다른 이제 성장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비교 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서 2017년 5월 8일과 5월 9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과 프랑스의 대통령 임기는 각각 5년으로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임한 지가 이제 각각 2년 6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성과를 중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출범부터 양국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친노조 정책을 펴고 있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노동단체 수장들을 궁으로 불러서 과도한 노조 기득권을 줄여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대로 대폭 인상하고 법인세율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마크롱 대통령은 방만한 연금을 수술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부유세도 이제 크게 축소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경제 성과가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2017년 9.8% 플러스에서 올해 4.6%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고요. 국민 총소득도 3.3%에서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진 반면 프랑스는 투자와 국민 총소득 부분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은 무역 분쟁이라든지 브렉시트 리스크로 IMF도 세계 경쟁률 성장률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와 소득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 프랑스의 정책이 어느 정도는 먹힌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연계된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다른 정책 기조는 양 국가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정책 개혁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지자 개혁의 정당성 강조, 노조 권한 축소, 공무원 감축으로 당장은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길게 보면 기업의 고용 비용이 줄어들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그 임금 인상으로 영업 환경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를 비판하면서 기업이 그동안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평등이 커졌다라고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친노조와 친기업 성향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이제 성장률을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까크 지수 같은 경우 주가가 2017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우하향했고요. 특히 수출 같은 경우 크게 꺾였죠. 물론 이제 한국의 수출이 크게 꺾인 것은 그 무역 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 때문에 수출이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에는 논외로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모두 프랑스가 앞서죠. 그래서 고용률도 회복되는 모습,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프랑스가 조금 덜 가파르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정부의 그 성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 신규 벤처 투자가 사상 최대인 3조 4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창업 회사도 10만 개를 돌파하는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전처럼 이제 친노조적인 정책이 친기업 정책으로 약간 바뀌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결과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연계되는 기사를 보면은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도 약간 엇갈렸습니다. 2017년에는 이제 한국과 프랑스의 직접 투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서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친기업 정책을 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데 반해서 한국은 기업 규제책을 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부분에서도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에 따라서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면서 이런 정책 기조를 강화합니다.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세일즈에 나서는 모습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퍼런스를 열면서 기업인을 향해서 대중의 저항에도 이제 프랑스 경제를 중단 없이 개혁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물론 친기업 정책, 친노조 정책, 어떤 정책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국의 이제 경제 정책이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가져와서 조금 조화롭게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제 구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이제 저물가다. 조사 품목 변경 시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체감 물가와 실제 물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개월째 0%. 네, 굉장히 저물가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소비자들은 체감 물가는 많이 상승하고 있다. 장보기가 두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발표되는 수치를 보면 최근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18년에 2%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0%대의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9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로 물가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소폭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0%대에 머무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교통비, 통신비 다 올라가는데 무슨 근거로 물가가 내렸다는 건지 알 수 없다라는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면요. 그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품목은 460개입니다. 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조사를 하고요. 가격 변동이 심한 농축수산물은 10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집계한 물가가 느끼는 체감과 차이가 있는 이유로 통계청은 이 바스켓 효과를 꼽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자신이 자주 사는 제품의 가격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하는 이제 그 물가 종류는 460개지만 우리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은 20개에서 30개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 품목이 많이 올라봤자 460개의 통계에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크게 물가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빨라지는 소비 트렌드를 잡아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간편식 시장이 요즘에 엄청 크게 성장했죠. 그래서 간편식 시장이 성장한 건 불과 1,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통계 가중치는 2015년에 개편된 다음에 개편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간편식에 대한 그 성장이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온라인 조사의 정확성이라든지 통계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통계청도 자체적으로는 그 가중치 적용 간격을 좁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정치에 대한 그 조정 범위도 생각보다 더 빠르게 좁혀야 되고 빅데이터라든지 AI, 4차 산업 활용된 기술로 체감 물가와 실제 통계치의 괴리를 좁히려는 그런 노력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의 주가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포털 업체의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자회사인 라인 같은 경우 6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메신저 시장의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자가 2억 명을 현재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 플랫폼 업체라고 하는데요. 플랫폼을 직역하면 정거장이죠. 정거장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정거장의 올바른 수익 구조만 잘 짜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그 수익 구조를 카카오와 네이버가 잘 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 업체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광고 수익인데 그래서 광고 수익 같은 경우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웹툰 사업 부분에서 이제 고성장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국내 웹툰 시장이 1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3분기 북미에서의 결제액이 전분기 대비 70% 증가할 정도로 해외 부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텔레콤과의 그 지분 교환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가 되죠. 그래서 SK텔레콤과 지분을 교환하면서 뭐 콘텐츠라든지 커머스 부분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채팅 목록에 그 노출되는 광고 상품, 톡보드에 대한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이 내년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OTT 시장의 성장도 그 네이버와 카카오 업체에는 그 모멘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TT가 성장하면 콘텐츠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의 캐릭터나 카카오톡의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의 가치가 더 올라가면서 앞으로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세 가지의 기사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는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지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일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코스피의 전고점 저항 2,100포인트를 완전히 뚫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2,100포인트를 완전히 뚫어내고 안착하는지 여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지수를 보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